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ROI 인스티튜트, 저희 기업교육 효과 측정 및 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안정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인데 불금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대학원에서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학생들이 좀 많이 오실 거다라고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보니까 연배도 저보다 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업교육 효과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라는 분야는 현재 그 HRD 분야에서 좀 많은 그 기업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좀 많이 좀 고민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실제로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시간이 이제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 교육효과 평가 분야를 뭐 기업체에서 워크숍을 하던가 아니면 이 공개 강의를 할 때 최소한 한 8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만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좀 기술적인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 2시간에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자세한 그 내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교육효과 평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그 HRD 분야의 그 트렌드들 를 한번 쭉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그 성과 중심의 HRD라는 단어로 좀 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과 중심의 HRD. 그래서 HRD라는 이제 분야는 그 쉽게 말해서 기업 교육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입니다. 기업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 교육 이런 집체 교육도 받으시고 또 요즘에 이러닝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뭐 교육과정도 이제 수강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HRD는 그러한 그 기업에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HR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HRM하고 HRD가 조금 이제 분야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HRM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HRD는 교육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HRD 전체 기업 교육 분야 중에서도 그 안에도 또 이제 세부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분야도 있고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 뭐 교육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실행을 했으면 그 교육이 실제로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어떤 학습 목표라든지 어떤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반드시 측정하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정확하게 교육의 효과를 기업 교육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조금 이제 돌아가 보면요. 이 성과 중심의 HRD라는 개념이 성과 중심의 HRD. 우리가 교육적 솔루션, 교육 과정, 기업 교육에서 실행하는 그 교육 과정들이 그 기업의 성과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집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면 기업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에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또 이제 그 강사님도 모시고 많은 교육 과정을 돌리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 교육의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솔직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는 돈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예산이, 교육 예산이 뭐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 되는 그 기업들도 많은데요. 그러한 몇백억, 뭐 몇십억 되는 예산을 교육 활동에 썼을 때 그 효과가 우리 조직에, 우리 기업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체계적으로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교육효과 평가 방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에 너무 초점을 줬을 경우에 도리어 반대적으로 네. 실제로 진짜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결과 중심으로 돼서 네. 역효과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교육의 효과를 왜 평가를 하느냐, 교육 효과 평가의 목적을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신 말씀도 교육 효과 평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역효과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 효과 평가에 뭐 너무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도 물론 주가 되는 거는 교육 활동이 주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을 해서 학습자들이 교육의 그런 처음에 목표했던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원칙이고 제일 먼저인데, 교육을 우리가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현업에 돌아가서 잘 적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실제로 올리는 사람들은 10명이면은 3명밖에 없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나머지 7명은 뭐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 또는 아예 적용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예산을 1년에 뭐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만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그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날아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7명의 사람들을 그 3명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끌고 올 것이냐,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현업 적용도를 교육을 받은 다음에 습득한 스킬과 지식을 현업에 가서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 교육 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교육효과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평가를 하느냐,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지만은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서 그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육 과정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선점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교육효과 평가의 목적은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 제가,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두가 지금 너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교육효과 평가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교육효과 평가 모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 모형이에요. 5단계에 걸쳐서 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에서는 1단계 정도 수준에서만 교육의 효과를 평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HRD 수준이 좀 높은 기업에서는 2단계, 3단계까지도 요즘에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 기업교육 효과 평가하는 분야가 그 1단계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소위 그 HRD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미국이나 다른 뭐 유럽의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HRD의 다른 분야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뭐 높은데 효과 평가 부분만 유난히 수준이 낮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나름대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 교육 활동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교육 과정을 설계 개발하는 부분이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그 몸통이 되는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교육 과정이 아직도 교육장 안에서 끝나는 교육으로 설계, 개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장 안에서 끝나요. 예를 들면 교육이 이제 끝나고 나면 교육의 효과를 만족도 평가,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강사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5.0 만점에 4.5가 넘으면 와 교육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습 성취도 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뭐 80점 맞았다라고 하면 야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끝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학교 교육하고 우리 기업 교육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 교육은 교육이 끝나면 누가 교육 내용을 더 많이 머릿속에 체득을 했느냐, 이해를 하고 이해를 암기를 했느냐, 뭐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의 효과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기업 교육은 교육장이 끝나는 순간에 뭐 만족도나 성취도 평가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 학습자들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실제 현업에 가지고 가서 얼마나 잘 적용을 하느냐. 얼마나 잘 적용을 해서 실제로 개인의 성과 향상, 그 개인이 소속된 팀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잘 기여를 했느냐. 성과가 얼마나 향상됐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개발되는 단계부터 그러한 현업에서의 활동, 어떻게 하면 현업 적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같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 교육장 안에서만 끝나버리면 교육이 끝나고 그 이후에 현업 적용 활동에 대해서 다들 무관심해져요. 학습자들조차도 와 교육 내용 정말 좋았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현업에 돌아가서는 왜 우리가 머리가 포맷된다라고 하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리고 새롭게 습득한 뭐 지식이나 스킬을 적용하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효과 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개선점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를 뭐 1단계 하냐, 2단계 하냐, 3단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법 자체도 어렵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평가의 결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업 적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학습자들이 배운 걸 가지고 현업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현업 적용한 결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의 어떤 전략 목표나 주요한 성과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투자 대비 효과, 금전적 효과, ROI라고 얘기하죠. ROI를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평가의 결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중요한 것이지 평가를 하는 것 자체, 이 평가의 방법 자체는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는 이 5단계 평가 모형은 그러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현업 적용도, 또 성과지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5단계 평가 모형 안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야, 평가라는 거, 그거, 교육과정 다 끝난 다음에, 뭐 뒤돌아보고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거 찾는 거, 그거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그러한 평가의 결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재화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 과정의 어떤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일단은 장표를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효과 평가에 대해서 원래 강의를 할 때 좀 개론적인 부분부터 쭉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자료, 학습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재미없어 하세요. 너무 이론적이고 재미없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퀴즈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교육효과 평가의 오해와 진실 해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구는 저희가 항상 좀 슬로건처럼 꼭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성과 중심의 HRD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효과가 기업의 성과 목표 달성, 조직 구성원의 성과 양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영향은 반드시 측정돼야 하고 측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교육이라는 게 100년지 대계인데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측정과 분석,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퀄리티를 높이고 우리가 성과 중심의 HRD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성과 중심의 HRD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지금 문구가 어떠한 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날아가는 비행기 유리창 너머로 씨를 뿌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야, 정원이 잘 갖고 적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네네. 네. 제가 사실 여태까지 살면서 네. 씨는 많이 뿌렸는데 네. 제대로 거두지를 네. 못했어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셨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치 날아가는 비행기 유리창 너머로 씨 뿌리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네네. 마치 저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대신에 씨를 뿌리되 물도 주고 그렇죠, 관리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씨를 네. 뿌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정원만 다 가꿔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유리창 너머로 씨를 뿌리고 나는 씨를 뿌렸으니까 지가 알아서 잘 자라겠지. 관리를 안 해줘요. 그러고는 머릿속으로는 잘 가꿔졌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활동, 기업교육에서 활동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육을 시켰어요. 아주 비싼 강사님들 모셔다가 우리 좋은 교육 환경에서 내용도 학습자들의 어떤 니즈 분석 잘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교육을 이제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봤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교육 내용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조직의 성과 양성에 큰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분들이 학습자들이 현업에 돌아가서 실제로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받은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 담당자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교육효과 평가 컨설팅을 좀 많이 하는데요. 해보면 교육과정이 끝나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는 프로젝트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프로젝트하고는 평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요 처음에 문구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역량 개발에만 자원을 투입한다라는 그 문구인데요. 교육과정의 목적은 기업교육에서는 개인의 역량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시사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학교교육하고 기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 학교교육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개인의 역량 개발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업교육에서는 개인의 역량 개발된 걸 가지고 현업에 돌아가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기업에서
그 역량 기반의 뭐 교육과정 개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역량 조사해가지고 약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들을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개인의 역량이 교육 전과 후에 얼마나 변화를 했는가를 뭐 진단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봐요. 그래서 뭐 리더십 역량이 됐던 직무 역량이 됐던 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와 잘했다. 거기서 박수치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개발된 역량을 가지고 현업에서 개발된 역량을 잘 적용하고 활용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 도구,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줘야 된다는 활동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교육효과 평가 모형, 5단계 평가 모형은 교육의 효과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추적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에서 개인의 역량 개발의 정도도 물론 다 측정이 돼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성과 향상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즘에 HRD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요. 1세대는 트레이닝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단순 직무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에요. 많은 그 학습자들을 강의장에 모아놓고 주입식으로 강사분이 계속 이제 주입식으로 이론적인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만 하는 그런 형태가 1세대였다라고 하면 2세대는 러닝의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는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을 우리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교수학습 매체들이 소개가 돼요. 온라인, 뭐 이러닝, 모바일 러닝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액션 러닝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죠. 자, 3세대는 이제 퍼포먼스로 간다라는 거예요. 퍼포먼스라는 게 개인의 성과 향상 그리고 조직의 성과 향상이에요. 그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실제로 성과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설계, 개발, 실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활동이 진행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업무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그런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은 교육이 끝나는 순간 내가 바로 현업에 돌아가서 내가 항상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단순히 앉아가지고 이론적인 강의 듣고 야 내용은 참 좋은데 과연 내가 저걸 어떻게 현업에 가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현업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져서 나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현업 적용을 잘 해주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모여져서 성과 향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3세대 퍼포먼스 중심의 HRD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어떤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업무와 학습의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보는 그림은 우익하다, 약하다. 업무와 학습의 얼라이먼트가 약한 형태예요. 그 보시면은 자 지금 현업 업무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현업 업무가 진행이 되면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현업 업무를 잠시 벗어나서 교육을 받으러 이제 가시죠. 트레인을 받으러 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업무로 이제 복귀를 하시죠. 그리고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받으러 갔다 업무로 복귀를 해요. 아무리 교육과정이 현업의 업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디스럽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와 러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위크하다, 약하다라는 형태인데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반드시 교육장에 가서 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교육장에 가요. 하지만 반드시 교육장에 가서 배워야 될 게 아닌 것들은 업무 현장에서 바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도구들, 시스템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 knowledge management, 우리가 뭐 지식경영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퍼포먼스 서포트, 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는데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코칭, 멘토링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업무 현장에서 우리가 학습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퍼포먼스 중심, 업무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업무 현장의 그 워크플레이스 러닝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 그림인데요. 이 지금 개념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마크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제시를 한 그림인데 여러분들 마크 로젠버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서 책으로 출판을 한 이제 그 집필을 하신 분이에요. 2000년도에 이러닝이라는 책을 딱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닝의 붐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고 지금 요 그림은 2007년도에 비욘드 이러닝이라고 해서 이러닝의 다음 세대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거기에 소개한 그런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지금 2007년도에 소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교육 현장에서 뭐 적용의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편화되기까지에는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HRD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성과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지금부터 교육효과 평가의 오해와 진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효과 평가의 세계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아신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필립스의 5단계 교육효과 평가 모형.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교육효과 평가 모형이 잭 필립스라는 박사가 만든 교육효과 평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필립스의 교육효과 평가 모형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5단계 교육효과 평가 모형은 누구나 교육효과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일까요? 아닐까요? 예. 네. 예. 예. 네, 예.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네. 아니올 것 같죠. 왠지 아니올 것 같죠, 답은. 예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너무 쉽죠. 예. 지금 어디에 함정이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함정. 그렇죠, 누구나.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뭐, 모든, 누구나, 이런데 이제 꼭 함정이 있어요. 누구나에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니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아니오예요.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좀 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교육과 평가 모형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업에 돌아가서, 우리 조직에 돌아가서 저거 당장 내일부터 한번 써봐야겠다. 1단계 평가는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바꿔보고, 3단계는 전략을 좀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야겠다. 사용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오늘 교육효과 평가 모형을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요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 받고 강의 좀 해야겠다. 또는 요거 가지고 어디 컨설팅 한번 내가 뭐 그렇게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내가 교육효과 평가 한번 해줄게 해가지고 돈 받고 컨설팅 해준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저희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에 대한 소개를 좀 자연스럽게 제가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는 필립스 박사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ROI 인스티튜트의 한국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 한 25년 정도 됐고요. 전 세계 한 30개국에 이런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에서는 정통적인 ROI 메소덜러지, 정통적인 5단계 교육효과 평가 방법에 의해서 교육효과 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필립스 박사의 정통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ROI 인스티튜트가 전 세계적으로 축적해온 평가 사례, 글로벌 레퍼런스를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필립스 박사의 5단계 평가 모형을 가지고 강연, 워크샵, 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 활동을 하시는 것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이런 한국의 기업 현실에 최적화된 좀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업 교육 효과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거, 보급화시키는 거, 거기에 첫 번째 미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Results Based Training, 성과 중심의 트레이닝, 결과 중심의 트레이닝의 정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HRD 수준을 좀 끌어올려보자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첫 번째 책으로 집필을 하고 있는 그 책이 리더십 교육의 효과평가라는 책인데요. 리더십 교육은 기업마다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리더십 교육의 효과평가는 유난히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책으로 리더십 교육의 효과평가를 지금 마지막 감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책이 워낙 두꺼워요. 그래서 번역 감수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올해 상반기에는 꼭 출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평가 모델 보시면은 아까 제가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만족도 평가예요. 만족도 평가.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 강사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만족도 평가를 해요. 근데 만족도 평가도 제가 이제 기업을 이제 다니면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만족도 평가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좀 표준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꼭 이러한 문항을 가지고 꼭 이런 점들을 물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거고요. 학습 목표 성취도 평가도 우리가 흔히 100점 만점에 시험 봐서 몇 점 받느냐 그런 거예요.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3단계가 현업 적용도 평가. 자, 만족도도 높았어요. 그리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맞았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가서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현업 적용도 평가고요. 현업 적용도 평가를 통해서 그 교육과정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조직의 주요한 성과 지표들에 얼마나 교육과정이 기여를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성과 지표에 대한 기여도 평가 4단계 임팩트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5단계 평가가 투자 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가치가 발생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ROI 평가예요. 그래서 이 ROI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의 효과로서 발생한 총 금전적인 가치를 다 계산을 해요. 그 교육과정의 효과를 금전적인 가치로 다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가지고 그 교육과정에 투입된 비용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수식에 넣어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몇 프로. ROI가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5단계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모든 교육과정이 다 5단계까지 ROI 단계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려면 다 해요.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거 5단계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하려면 해요. 하려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5단계까지 평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정말 5단계까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이냐. 5단계까지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기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인지를 먼저 꼼꼼하게 점검하고 따져보고 평가를 진행해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평가 결과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 사업 영역은 이 5단계 평가 모형을 가지고 워크샵, 도서 출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교육효과의 평가 방법을 체계화해서 제일 먼저 책으로 집필한 분은 누구일까요? 교육효과 평가하면 여러분들 교과서, HRD 서적에 보면 항상 나오는 이름이 커크 패트릭.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 항상 나오죠.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모형도 커크 패트릭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평가 모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문제 답은 뭘까요? 커크 패트릭 많이 나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다라는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정말 큰 오해예요. 필립스 박사예요. 필립스 박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먼저 책으로 집필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자, 잭 필립스 박사가 커크 패트릭보다 무려 13년이나
앞서서 책으로 집필을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커크 패트릭을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교육효과 평가하면 커크 패트릭인데 책으로 집필한 거는 1983년 우리 잭 필립스 박사가 13년이나 앞서서 먼저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자,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방법,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명은 4단계고 한 명은 5단계다. 예일까요? 아닐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크 패트릭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지금은 그 자손들이 커크 패트릭 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커크 패트릭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커크 패트릭 파트너라고 그 기업체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단계 평가 모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립스 박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5단계 요 ROI라는 평가 개념을 여기 더 하나 덧붙이셨는데요. 이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에도 이 4단계의 ROI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필립스 박사는 단순히 여기 4단계, 커크 패트릭 4단계를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분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한때 그 필립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커크 패트릭 때문에 먹고 산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커크 패트릭이라는 이분이 1959년에 기업교육 평가 이론을 먼저 제시를 하셨어요. 기업교육에서의 평가는 1단계는 만족도 평가 진행해야 되고 2단계는 성취도 평가, 3단계 현업적인 평가, 4단계 경영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 딱 제시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정말 체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70년대에 와서 필립스 박사가 그 4단계 평가 모형을 5단계로 확장하면서 ROI 메소달러지라는 걸 창시했어요. 자, 그러면 두 모델 간의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과 필립스 박사의 5단계 평가 모형의 책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차이점을,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4단계 평가 모형은 아직도 굉장히 이론 중심이에요. 개념 중심, 이론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업교육,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여쭤봐요. 어떻게,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면, 저희는 4단계 평가 모형, 커크 패트릭 4단계 이용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평가 도구는 어떻게 만들고 계세요? 저희가 그냥 만들어요. 저희가 만들어요. 뭐, 만족도 평가 도구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면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맨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제대로 만든 거냐? 분명히 커크 패트릭이 저기 만족도 평가하라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거 맞는 거냐? 항상 고민하고 계세요.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모형을 따라서 그 평가 도구를 만들면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교육효과 평가를 하기 위한 각 단계별로 도구들, 사용하는 가이드라인들,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체계화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교육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사용하기 편하고 쉬운 모델이 5단계 교육효과 평가 모형이에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보면 전략들,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안에 다 있어요. 니즈 분석, 교육 니즈 분석 어떻게 해야 되나 담당자들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교육 니즈 분석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형의 차이점을 말하라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체계화가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단계별 체계적인 도구와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5단계 평가 모형이에요. 자, 이 5단계 평가 모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1970년대에 교육효과 평가 모형을 창시를 했어요. 5단계로 구성해서. 지난 30년간, 30년이 벌써 넘었죠. 연구 및 사례 축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가장 선진화된 교육효과 평가 모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85% 이상의 포춘 500 기업들이 5단계 평가 모형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0%가 ROI 인스티튜트에서 직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 제조, 서비스, 비영리, 정부 조직 등 40여 개국,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업종을 봐도 정부 조직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공기업들이 ROI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제조업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요. 매년 5,000건 이상의 ROI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5,000건 이상. 우리나라의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ROI 평가는 사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거 안 하나 봐, 사람들이. 사례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찾아보셔야 돼요. 자, 매년 5,000건 이상의 ROI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ROI 평가와 관련한 도서만 70권 이상이 지금 출판돼 있고, 도서 및 학술지를 통해서 출판된 사례만 150개 이상이에요. 사례,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것도 150개 이상 있다. 저희 회사, 오늘은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게시판에 사례들이 올라가 있어요. 150개는 아니에요. 190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례들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ROI 전문가, Certified ROI Professional이라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전 세계 3,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ROI 평가만 하세요. 그러면 1년에 2건만 해도 벌써 5,000건, 6,000건이 되죠. 그리고 ROI 인스티튜트 소속이시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평가 프로젝트는 모두 ROI 인스티튜트에 다 등록이 돼요. 멤버 사이트에. 그래서 매년 5,000건 이상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Certified ROI Professional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딱 한 명. 저만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잭 필립스 박사와 항상 제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교육과 평가를 저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필립스 박사가 얘기하는 게 교육과 평가 전문가 인력을 넓혀라. 전문가 풀을 많이 확보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교육과 평가가 저변화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명밖에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매년 저희가 한 번씩 이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작년 4월에 계획을 했다가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서 올해로 일단은 넘겼는데요. 올해 아마 하반기에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잭 필립스 박사가 직접 와서 5일 동안 워크숍에 참여하시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시면 자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5일 가지고 돼요. 5일은 이제 교육만 받으시는 거고요. 교육만 받으시고 이제 현업에서 실제 교육과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5일 동안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발표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육과 평가를 어떤 전략으로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 피드백 받고 그러면 그 전략을 딱 만들어서 현업에 돌아가시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서 결과 리포트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평가를 해서 자격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ROI 인스티튜트 자체에서 인정해드리는 국가적인 공인은 아니고요. 네, 미국 자격증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이 자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HRD 분야에서는 교육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임을 확실히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교육과 평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이제 그 설티피케이션을 따시면서 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교육 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는 투입된 비용, 실행된 교육 과정의 수,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 교육 만족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하다. 자, 기업에서 보통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네, 작년에 교육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돼서 교육 과정 몇 개 과정이 진행이 됐고 몇 명의 인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 만족도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습니다. 그래 잘했고 여기서 끝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에 대한 활동 보고를 할 때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그 방법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충분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HRD가 이제 변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하느냐? 활동 중심의 HRD에서 결과 중심의 HRD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활동 중심의 HRD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HRD의 그런 형태가 활동 중심의 HRD고요. 결과 중심의 HRD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 교육과정과 비즈니스 니즈와의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다. 교육과정이
비즈니스상의, 경영상의 어떠한 니즈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개발되고 실행된다라는 거.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업무 수행의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수행 분석이 선행된다.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 현업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진단이 먼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현업 적용도 및 비즈니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목표 수립. 보통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1단계 만족도 평가 정도밖에 안 해요. 뭐 끼케야 2단계. 근데 결과 중심의 HRD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3단계, 4단계 현업 적용 평가, 성과지표 기여도 평가에 대한 평가 목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 교육 내용이 업무 내용 및 업무 현장의 문제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현업 적용을 도와주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환경이 조정이 되어서 학습자들이 교육이 끝나고 현업에 돌아갔을 때 새롭게 습득한 스킬과 지식을 바로 현업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직 내 유관 부서와의 파트너십. 우리가 4단계 이상 5단계 평가를 할 때는 다른 부서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ROI 평가를 하는데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어. 교육의 결과로서. 그럼 업무 수행의 시간이 단축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금전적 가치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단축된 업무 시간 곱하기 그 업무 수행자의 시간당 임금 하면은 금전적 가치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려면 HRD 부서에서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의 임금, 연봉 정보까지 다 가져다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외부 기관인데 그 회사의 그 임직원 여러분들의 연봉 정보까지 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데서는 그런 거 기밀사항이라서 못 드려요. 그럼 평가 못 해요. 4단계 이상 평가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가가 처음에 진행될 때부터 그런 유관부서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성과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 4단계 이상 평가가 반드시 진행돼야 되고 투입보다는 결과 중심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몇 개 과정이 돌아갔고 교육 만족도는 얼마였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인원이 참여를 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세일즈 지표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데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는데 우리 고객이 얼마나 늘었는데 마켓시어가 뭐 얼마나 늘었는데 팀워크가 어떻게 변했는데 임원들의 리더십 역량이 어떻게 그래서 변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효과 평가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자, HRD 부서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 부서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비즈니스 전략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유관 부서, 조직의 전략적인 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을 그러한 어떠한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설계 개발하고 실제로 그 효과가 그러한 전략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우리가 평가해줘야 된다. 자, 교육 담당자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A라는 담당자는 교육 과정을 분석, 설계, 개발, 실시, 평가, 사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개발과 실시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타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또 다른 타입은 개발과 실시보다는 분석, 설계, 평가, 사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그래서 HRD 부서가 어떤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면 교육 담당자의 역할도 이러한 성과 컨설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스몰 러닝과 라지 러닝의 개념이 있어요. 스몰 러닝이라는 것은 강의실 안에서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교육의 결과로서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스몰 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몰 러닝.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육장 안에서 끝나는 교육 다 스몰 러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반대로 라지 러닝의 개념은 강의실 안에서의 변화보다는 조직의 경영 성과 향상 이 교육의 결과로서 우리의 경영 성과가 어떻게 향상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학습자들이 교육장에서 학습한 스킬을 현업에 가서 얼마나 잘 적용하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라지 러닝에서는 우리들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고객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가를 분석을 하고요.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조직원들의 지금 수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철저한 수행 분석이 먼저 선행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한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서 수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퀄리티가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는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더 큰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다 진행을 해서 교육과정을 설계, 개발, 실행을 하는 것이 바로 라지러닝의 개념이다. 지금 이러한 HRD의 패러다임이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교육과 평가를 얘기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HRD 트렌드와 성과 중심의 HRD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아까 5단계 평가 모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단계 이상 3단계 현업적용 평가, 성과지표 기여도 평가, ROI 평가의 결과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스몰 러닝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지 러닝의 개념에서 교육과정을 접근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조직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는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단계 평가문 적용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 평가 결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을 먼저 해서 교육과정의 퀄리티를 높여놓고 그 다음엔 교육과 평가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차피 해도 안 해도 교육과는 좋은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이 앞단에서 이러한 어떤 그 전략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 체계적인 니즈 분석을 할 수 있다. 제가 앞단에 조금 힌트를 드린 것 같아서 네, 예스예요. 많은 분들이 평가라는 게 뭐 교육 다 끝난 다음에 그냥 효과 평가하는 거지 무슨 니즈 분석을 뭐 교육 효과 평가 모형으로 하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5단계 평가 모형에서 교육 니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얼라이먼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육 효과 평가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도구가 이 얼라이먼트 모델. 우리가 흔히 V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V자로 생겨서. 자, 이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 히어라고 써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왼쪽에 보시는 5단계가 교육 니즈를 분석하는 5단계예요. 네.